네. 그러면 저희 권수 저걸 점을 뺐더니 저점 탈출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네. 대단하시다. 여러분의 정말 저점 탈출. 빛나는 저점 탈출. 오늘 좀 이미 우리가 혹시 저점 탈출한 건 아닌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제도 좀 괜찮았는데 오늘도 좀 네. 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그 이태원 참사 소식 업데이트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어요. 네, 어제 그렇더라고요. 오후 9시에 그 24살 여성분 한 분이 더 사망을 하셔서 총 155명이 됐고요. 중상자 30명, 경상자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입니다. 어제 11시 기준이고요. 그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이 55명, 여성이 100명. 아무래도 좀 압사 사고다 보니까 힘이 약한 그러네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연령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요. 30대 31명, 10대도 12명이 10대.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14개국에 26명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어제 속보 전해드린 뉴스 조금 업데이트해드리면 인도에서 그 다리가 무너져서 사망자가 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한 140여 명이 사망을 하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다리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분들이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한 15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다리 한 500여 명 정도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그 어제 소식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그 룰라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네. 좀 그래서 다뤄볼게요. 1.8%포인트밖에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미스터마켓에서 네. 네, 네, inform해 네. 주실 그래요. 예정입니다. 그 경북 봉화군의 또 광산에 매몰된 작업자분들 생존 확인을 위한 시추 작업이 좀 원활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예, 이제 경제 뉴스 본격적으로 네.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오히려 좀 은근히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좀 좋았습니다. 최근에요. 예. 근데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우 지수는 46년 만에 최고 성적을 냈다는데 10월이 예, 월간 기준으로 그 14% 정도 상승을 해서 1975년 이후에 네. 10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10월 상승폭이, 기준으로. 예, 사제 상승입니다. 어제는 좀 FOMC 앞두고 조금 내리긴 했어요. 약보합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우리가 너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네. 이 반등한 거를 좀 체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다우지수 이렇게 한 달치 차트 가지고 왔는데 코스피도 한 4%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워낙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다우존스는 이거는 여기 끝에 좀 내려와서 그런데 한 이 차트로는 한 11%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 집계된 걸로 14% 정도 올랐습니다. 저기 우리 코스피 3.81 올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한달 지난 동안. 일 예. 저게 삼성전자, 예.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예. 삼성 SDI도 많이 올랐어요. 뭐그 두 개만 해도 저 정도 올랐을 걸요. 어제 삼성전자 또 뿜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대체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어제 장으로는 나스닥이 한 1.31% 정도 하락을 했고 네. S&P 500도 0.75% 하락을 했다고는 하는데 한 달 기준으로 보면 S&P 500도 한 8% 정도 올랐고요. 예. 나스닥도 뭐 그때 뭐 메타가 뭐 20몇 %가 떨어졌네 그런 얘기하지만 3.9%가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그런 거 빅테크가 그렇게 추락했는데도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 빅테크들이 좀 안 좋아갖고 나스닥이 다소 낮긴 했는데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뉴스를 소개해드릴 때 전반적인 거시가 좀 안 좋아서 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대체적인 인식이기는 한데 네. 실적 시즌에는 이제 개별 회사 실적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좀 괜찮은 회사들은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뭐 금리 올리고 뭐 인플레이션 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박스권 장세로 계속 되더라도 이제 가는 주식은 좀 가요. 그래서 네. 어느 뉴스를 중심으로 기업을 볼 것인가를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이제 FMC가 4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0.75를 올리냐 안 올리냐보다는 오히려 그 코멘트가 뭘로 나오냐가 그렇죠. 좀 더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 되게 좋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횡재세에 대한 언급을 또 했어요. 그 에너지 기업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다 보니까 이게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거다라는 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일단 엑소모빌이 3분기에 28조 원을 벌었고요. 작년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이익이. 쉐브론 같은 경우도 16조 원, 쉘이 한 13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이제 개별 기업별로 실적을 좀 더 점검을 하시고 이게 석유 기업 같은 경우는 횡재세기가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이 두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전쟁 양상이 굉장히 피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키이우의 80%가 지금 단수가 됐고 35만 가구가 지금 정전이 된 상황이라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인가 또 뭐 미사일 몇십 발 날렸다면서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을 이렇게 군인과 군인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사일 민간인. 같은 걸로 공습을 해서 뭐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도 불통이 되고 지하철 운행도 중단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전장에서 싸우는 대신 민간인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전쟁 피로도를 좀 보여주는 그 뉴스가 하나 더 전달이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얘기는 아니고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번에 공개가 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렌스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화를 냈다라는 뉴스예요. 누구한테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아 젤렌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지원해달라는 거 지원해주지 않냐, 이거 지원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이거를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화를 막 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얘기하보다는 우선 감사를 먼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몇 달 된 얘기긴 한데 아. 이 타이밍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느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냈다는 것보다 이게 공개가 되는 것들 이게 왜 공개가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발생하는 게 있고 사건이 공개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이게 공개됐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는 좀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원을 매개로 이제 휴전 협상에 임하라라는 압박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우크라이나 쪽에 다른 압박도 했다라는 거를 또 이쪽에서는 중간 선거 앞두고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장기화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의 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조금 노련하게 더 했어야 되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도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뭐 그 자당도 그렇고 공화당으로 공격도 많이 받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뭘 그렇긴 해야지 하네요. 계속 네. 쭉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거 왜 안 해줘요 이러면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통화 직후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올리긴 했군요. 그렇죠. 몇 달 전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된 걸 보면은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게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면은 한 이 정도 타이밍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게 사의를 표명을 하는 게 좀 감사를 표명하는 게
뭐 그런 거를 좀 바랄 수도 있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가 과거의 일이긴 해요. 지금 화를 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중간선거 앞두고 아까 전에 뭐 에너지 기업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부분들이 뭔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그 전쟁의 양상이 꽤 피로도가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볼까요? 이 뉴스는 조금 산업 얘기라 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뉴스인데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엇갈리고, 뉴스 제목은 일단 서버용 반도체 연간 사용량이 모바일용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보도예요. 이거는 산업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기사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보통 메모리 반도체 회사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하나 보여드리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5일 동안 4%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1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죠. 확실히 이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감산을 한다,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감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이 가장 강한 삼성전자가 여기서 감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머지 두 회사들이 감산을 했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을 삼성이 먹을 수도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그 2, 3, 4등이 다 감산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예. 조금 뜸을 들이다가 우린 아닐세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감산 발표한 데들이 좀 황당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전에도 감산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 얘기를 약간 그냥 하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냥 몰래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상투적으로 듣다가 이번에 3분기 때 거의 확정적으로 못을 박듯이 우리는 인위적 감산 안 한다. 네. 지금 세상이 변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가 감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막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감산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디램도 디램인데 그 낸드가 플레이어가 좀 많아서 이익 내기가 쉽진 않아요. 1등은 돈을 버는데 그 뒤에 한 4, 5, 6등은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요까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낸드 쪽에서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랜드도 삼성이 뭐 완전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완전 1등입니다. 2위와 격차가 꽤 있는. 근데 거기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한 뭐 2, 3등 정도까지 올라갈 수 그래도 머리 있겠다. 아픈 거 아니에요? 중국 공장 저것 때문에 지금. 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게 그거를 딱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해가지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점유율이 높이면 이익 내기가 좀 나아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인텔의 낸드 공장이 그 중국 다롄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공장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면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게 법인명도 다르죠, 그게. 예, 다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뉴스, 아까 서버 반도체 연간 사용량이 모바일용을 추월할 듯이라는 기사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게 메모리 수요 변화에 주는 하나의 어떤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버용 반도체 얘기가 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가는 시장이나 경기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선행해서 움직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단서라도 먼저 보이면 먼저 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왜 제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은 일단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가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안 좋은데 중국에서 엄청 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는 조금 서브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서버용 반도체 사용량이 모바일을 이제 추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스마트폰 판매 지표를 보면서 메모리 가격을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버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서버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 좀 시장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 서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용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컸는데 오히려 수요 둔화에 좀 덜 민감한 서버 쪽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옴디아가 발표를 한 거를 보니까 올해는 연간 디램 수요가 이 서버용이 역전을 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이 메모리를 보는 주요 팩터들 중에 예전에는 대만의 노트북 판매량이라든지 스마트폰 판매량인지 요걸 주로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서버 쪽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변화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여기다 이것도 뭐 오래된 떡밥이긴 합니다만 그 DDR5가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뭐 행복회로 돌리고 이것 때문에 뭐 진짜 양치기 소년 취급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올해 그 내년에는 확실히 CPU가 나오지 않겠느냐 서버용 그러니까 인텔의 그 서버 CPU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에 맞춰서 뭐 DDR5, DDR4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DDR5는 이미 있는데 네. 그 CPU가 없어서 서버에 못 들어가고 쓰던 있거든요. 거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서버용 CPU가 나오면은 DDR5가 쭉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 들어가게 될 때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모리 반격이 어떤 요인으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서버 쪽에 오히려 무게 중심이 옮겨갈 거고 그럼 DDR5가 들어갈 수 있는 서버용 CPU가 나오는 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 가격을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요인으로 이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저 전략이 삼성전자의 뭐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는 적절치는 않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뭐 하이닉스가 치킨은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이 삼성전자의 저런 감산하지 않는 전략에 휘둘릴 정도냐. 예전에 뭐 엘피다 키몬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싹을 자른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 먹혔을 텐데 지금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사실 기술적으로나 뭐 재무적으로나 그럴 만한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좋은 전략인지에 대한 평가. 지금 일단 주가로는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봄, 내년 뭐 여름 가면서 삼성전자 이 전략이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는지는 좀 판단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왜 감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그 언더스탠딩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긴 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감산을 하지 않고서 가게 되는 그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많이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왜 감산하지 않는가,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게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언제 반등할지는 우리가 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요인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이런 요인이 기대되고 이런 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실제로 그게 이제 반등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서버용 메모리가 어느 정도 그 수요를 탄탄하게 유지를 해주나 이런 것들도 그거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야 감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시장을 지탱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 3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붓자를 떼는 시점과 우리 감산 안 한다는 시점과 삼성전자 주가의 비교적 강한 회복이 같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거기 더우면은 뭐 TSMC는 거의 그러니까 완전 완전 날아가고 나락으로 있고 떨어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완전 치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거든요. 참 세상 살아는 게 네. 우리나라 반도체 네. 워낙 이제 뭐 시총에서 차지한 비중도 워낙 크고 하니까 산업적인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저게.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